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어제 완벽한 비둘기 쇼가 나오면서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 같은 장에는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공부할 만 난다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증시가 그냥 한 열흘 정도 열리면은 7일은 빠지고 3일은 또 살짝 반등하는가 싶고, 그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을 계속 나타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공부를 하더라도 시장이 이기는 종목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 효과가 많이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실적 전망이 꽤나 괜찮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이 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그게 또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한 좋은 장으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증시가 뭐 대세 상승까지 가면 당연히 좋겠고, 하지만 그럴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당장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박스피를 만들 텐데, 그런데 박스피만 돼도 우리의 공부가 충분히 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 열심히 조금 반등했다고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내 계좌를 2배, 3배, 10배 이렇게 늘리겠다라는 목표와 함께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끼리 또 열심히 공부해서 기분이랑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포부를 갖고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쇼 0.25 인상할 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뭐 100%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월 아저씨의 입이었는데 아주 비둘기를 화려하게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단어는 딱 두 개였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때 한두 차례라고 말을 했으며,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 이제 더 이상 거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와 마찬가지고, 또한 인플레 완화를 인정하는 디스인플레이션 이러한 단어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바로 인플레 때문이죠. 하지만 인플레마저 좀 둔화되는 것 같네요 라고 말을 하니까 시장이 아주 깜짝 놀라면서 오케이 야, 이런 말을 네가 할 줄 몰랐어 라고 말하며 증시는 빠르게 반등한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물론 앞으로의 흐름은 계속 봐야겠지만 항상 기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힘든 시절이 분명 있었죠. 작년에 있었고, 그리고 올해 1월 2일까지 어둡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간 지나면은 또 다 회복되고, 그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은 한두 번을 또 맞추면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곧버스 같은 게 있겠죠. 하지만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그 전망이 계속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시는 결국 우상향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 그래 조금 더 사면 되지, 월급 받아서 조금 더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결국 시간 지나면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또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언젠가 또 코스피 3,000 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계속 어떤 주식에만 집중할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올라 있을 겁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또 급등한 기업이 있었죠. 바로 메타. 자, 왼쪽에 보시면 일단 최근 들어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어제도 2.7% 상승했는데, 그런데 장 마감 후 컨센을 초과한 실적을 발표하며 무려 20%나 추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미국장은 메타가 주도하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겠죠. 게다가 실적도 실적인데 어떻게 도대체 뭐 때문에 20% 올랐나 봤더니 앞으로 5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이닉스의 시총이 60조 정도 되니까 하이닉스 하나를 통째로 사겠다라고 말한 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에서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 우리나라에서 시동을 걸고 있던 메타버스 관련주도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섹터는 에로베오라고 하죠. 과연 이 에로베오에서 메타버스와 반도체 또한 중국 이러한 섹터들이 전부 다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이제 2월인데 12월까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증시가 오르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기름분들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 누나 특히 신났다고 합니다. 요즘 계좌가 복구되어서 신난 돈나무 언니, 이제는 비트코인 폭등 시나리오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무려 2030년까지 6300%나 더 오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비트코인 하나에 3천만 원이죠. 그런데 대략 이게 20억까지 올라간다 이러한 예상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오른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야 이거 FTX 사태도 있었고 믿음이 거의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봤지만, 그런데 이 언니는 똑같은 일을 놓고도 저랑 완전 반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FTX 사태로 흔들리긴 했지만, 그런데 이로 인해 오히려 더 투명해진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은 FTX를 딱 봤을 때 역시 코인은 못 믿을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그 반대로 이러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가고 게다가 거기에 관련된 규제도 속속 생겨나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조금 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이 되었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러한 뷰 때문에 2030년까지 무려 6,300%나 더 오른다고 하는데 돈나무 언니 말 믿고 야 딱 7년만 투자해볼까 이러한 얘기가 나올 만큼 엄청난 수익률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동의를 하신다면은 지금 100만 원만 사놔도 이게 몇 년만 지나면은 6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린데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코인에 대한 미래를 조금 밝게 보신다면은 나름 지금 좀 저가 매수의 타이밍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마이클 버리가 어제 트윗을 남겼는데 되게 의미심장했죠. 셀 이렇게만 적어 썼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또 이걸 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팔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버리의 예상 외로 증시가 급등한 흐름을 나타냈고 그러자 버리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빤스런을 했다고 합니다. 계정을 삭제하고 잠수를 탔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틀릴 수도 있지 항상 맞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아마도 몇몇 기리분들은 이 말을 믿고 주식을 조금 정리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100% 아는 사람은 없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FNF라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주봉을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 뜨끈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기업 볼만하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국에서 잘 크고 있다는 FNF. 마침 키움증권에서는 FNF의 목표가를 1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실적 발표는 조금 아쉬웠다고 합니다. 4분기의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 그 이유는 중국의 봉쇄를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단기 이슈라고 볼 수 있고 올해는 중국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충분히 자신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항상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아마도 기론들 당연히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인 중국의 공장이 열리고 있고 중국이 이제 개화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게 일단 곧 미세먼지도 올 거라고 볼 수 있고 중국인들의 리오프닝도 터져나갈 걸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또한 중국 인프라 때문에 관련 원자재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고로 FNF를 포함한 중국에서 잘 팔리는 의류, 화장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이제는 진짜다 이제는 돈 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아모레퍼시픽. 메리츠는 아모레퍼시픽의 목표가 20만원을 제시하고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구조조정이 완료 단계에 진입을 했고 마진 확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이미 글로벌 10위권 화장품 브랜드이고 그리고 중국의 회복을 또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이러한 리포트 때문인지 오늘 무려 6%나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메리츠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증권사 또한 아모레퍼시픽을 높게 봤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목표가를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아모레퍼시픽의 친구인 LG생건은 오히려 많은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아모레퍼시픽이랑 비교하면은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이 먼저다 이러한 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하나솔루션. 요즘은 에로배우인가 뭔가가 잘 나간다는 소식 계속 나오고 있죠. 이때 한쪽에서 눈물 짓고 있는 게 바로 태조 이방원입니다. 작년 중수만 하더라도 내가 짱이었는데 라는 아쉬움을 낼 것 같은데 그나저나 태조 이방원이나 에로배우나 두 개의 섹터가 겹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2차전지 그리고 방산이 겹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릿은 개인적으로 이 태조 이방원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5개 섹터가 전부 다 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 가장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기론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마침 IBK투자증권은 하나솔루션의 태양광이 기대가 된다며 목표 주가를 8.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 매수를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하나솔루션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올해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영업이익이 1조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60%나 성장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실제로 그렇게 될지 하나솔루션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또한 오늘 많이 올랐던 OCI 이러한 태양광에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넷플릭스 너무 비싸. 보통 넷플은 가족끼리 공유하거나 친구끼리 하거나 혹은 직장 동료끼리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제해서 쓰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막힌다고 하니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월 이용 금액은 1.7만 원이고 이를 4명이서 나눴을 때 5천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에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공유가 안 되면은 혼자서 3배 아니면 4배 금액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현재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야 이제 끊어야 되나 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또 오보란 소식도 연달아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넷플릭스는 확정된 바 없다며 나중에 확정되면은 또다시 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의 가격이 조금 더 높아져도 저는 계속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사실상 넷플릭스는 거의 OTT의 디폴트 값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월에 얼마나 주식이 뜨거웠을까? 우리나라 주식에서 1조 클럽에 가입한 주식이 한 달 만에 17곳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증시가 뜨거웠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하는 기업이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자리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1월 한 달간 시총이 늘어난 주식은 상장 주식의 무려 80%나 달했다고 합니다. 10개 중에 8개는 주가가 올랐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증가한 총 시가총액은 200조에 달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계좌를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평가를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월이 끝나게 되었고 이제 2월 또 이틀 정도 지난데 일단 이틀 정도 둘 다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과연 이 상승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언팩 오랜만에 난립니다. 언플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요. 일단 갤럭시 S23 울트라는 갤럭시 스마트폰 사상 역대 최고인 2억 화소 카메라 등 혁신 기술을 모두 탑재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갤럭시북이 말 그대로 미쳤다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갤럭시북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 사양의 이 가격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LG 그램이랑 직접 비교하는 소비자들도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싼 가격에 높은 사양을 노릴 수 있는 게 바로 갤럭시북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힐이 또 갤럭시 S23을 매수를 할 것 같은데 혹시나 매수하게 되면은 한번 써보고 기회 되면은 후기 영상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서기리스는 지금 현재 플립을 쓰고 있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갤럭시 언팩에서 이 소식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바로 메타버스 관련 소식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퀄컴, 구글과 협력해 차세대 XR 혼합 현실 폼팩터를 개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침 오늘 메타가 급등하는 와중에 이런 소식이 나와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14년부터 삼성전자는 오큘러스 VR과 협력해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인 VR 헤드셋 기어 VR을 출시한 바 있었지만 18년부터 신제품 출시를 중단을 했었습니다. 인기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실패했다고 이번에 실패하진 않을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기술이 바뀌었죠. 사람들의 시각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재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소식을 딱 봤을 때 메타버스는 이제 흐름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애플도 한다고 했다가 기술력 부족으로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데 과연 삼전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어떠한 주식을 미리 공부할지 마침 오늘 메타버스에 관련된 VR 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걸 체크할 수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두근거리는 미래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챗 GPT 유로 버전이 나옵니다. 1일 1 AI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은 너무 핫하니까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 유로 버전을 내고 한 달에 2.4만 원의 요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료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유료를 쓰면 버벅임 없이 쓸 수 있고 더 속도가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많이 쓰신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AI 관련주가 최근 들어 계속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가 상승이 마무리할 시점이 언제일까라고 봤을 때 물론 이거는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챗 GPT 4.0 이 출시 전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빵 터지면서 마지막 불꽃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죠. 미국, 북한과 친하게 지내볼까? 바로 내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도
북한을 도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던데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북한의 도발이 잠잠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는 좀 북한이 조용해질지 그리고 또 북미 회담이라든지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박재범 원소주 미국 진출. 한때 큰 바람을 불러일으킨 박재범 원소주. 저희 집에도 두 병인가 선물용으로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요 녀석이 이제는 미국에 진출하게 됐다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소주는 100% 국내산 쌀을 사용하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라고 하며 또한 미국에 진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수출을 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원소주가 대박을 쳤구나 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결국 K컬처 때문에 이러한 음식료도 뻗어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화를 접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음식 그리고 또 주류까지 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음식과 주류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청소년 룸카페 금지. 요즘 이 이야기가 조금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저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전에 뭐 DVD방이랑 비슷한가 라고 생각하고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데 잠깐만 이거는 모텔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 안에 뭐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게다가 어떤 곳에는 그냥 도어락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바깥쪽이랑 분리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룸카페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숙박업소 형태를 띈 밀실형 룸카페가 청소년의 은밀한 장소로 활용되자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방에 침대까지 있으면 당연히 청소년 출입 금지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러한 룸카페를 이용하는 연령대는 80%가 청소년이라고 하며 피임 도구를 자주 발견할 정도로 뭔가가 의심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선의의 룸카페 업주들은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키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세 사기 가장 뜨거웠던 뉴스 중 하나인데 이제 피해자에게 지원이 나온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만 간단하게 보자면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내달부터 1에서 2%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지원을 한다고 하며 다만 연소득 7천만 원 그리고 순자산은 5억 6천만 원 이어야 된다. 이러한 소득 기준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다른 것도 당연히 잘 컨트롤 해야 되고 이러한 사기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전세 사기 그리고 부동산 사기 투기적 목적으로 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금액도 너무나 커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가 꼭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절대 없었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